예,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머니볼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명할 인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7월 12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돼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라라는 표현을 썼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는 내가 부총리라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7월 20일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면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민심에서 찾아야 하는데 윤심만 찾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보다 앞서서 6월 12일 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흑백 논리를 적용하며 대한민국을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요. 2018년 경제부총리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총 36년의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아주 잠깐의 아주대 총장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생을 직업 관료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면서 요직을 맡았다는 특징도 있고요. 2021년 9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인이 된 지는 채 2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김동연 지사가 경기지사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만한 동력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6월 29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이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응답률이 9.5%여서 우리가 시중에 공개되는 여론조사에 비하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 성인 24,029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 6,3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7%였습니다. 여야 텃밭인 TK나 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떨까요? 우리가 PK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당의 지지 성향도 약 35에서 40%는 된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PK와 비교해서도 김동연 지사의 성적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의 긍정평가 비율이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55%, 김두겸 울산시장이 54%, 박완수 경남지사가 50%였습니다. 그만큼 김동연 지사가 얻는 성적표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까이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긍정평가는 50%였고요. 자, 가장 주목할 지표는 사실은 부정평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호감에 가깝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율이 사실 17%에 그쳐서 전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얻은 14%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호남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외한다면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부정평가 비율이 낮은 광역단체장으로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도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요, 긍정평가가 58%, 부정평가가 16%로 김동연 지사가 전체 평균에서 얻은 이 평균치에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응답자,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에서는 좀 부정평가가 높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서도 부정평가는 25%, 긍정평가는 49%로 사실 긍정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전 세대 그리고 전 정치적 성향을 통틀어서 두루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김동연 지사의 전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경기도지사를 하셨죠. 같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재명 지사가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얻은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이 김동연 지사가 얻은 성적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데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36%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지사에 비하면 긍정은 낮고 부정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50대와 60대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긍정평가 비율이 이재명 지사는 낮았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70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도 보수 성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연령대인 7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11%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얻는 성적표가 상당히 색채가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긍정평가 비율이 70% 이상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워낙 잘해서 보수나 중도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제외하고 저희는 취임 1주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김동연 지사의 성적표가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가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두 사람이 얻은 성적표의 결이 다르다고요. 자, 임기 초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40대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높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자영업, 가정주부 등 대체로 우리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직업군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 임기 초의 김동연 경기도정은 아까 말씀드린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 가정주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상당히 긍정평가 비율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확장성 면에서 돋보인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에서도 이재명 지사와는 차별성이 돋보이는데요. 그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취임 1주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돈 버는 도지사였고요. 두 번째가 기후 도지사, 세 번째가 글로벌 도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는 경제 성장에 유능하지 않다는 관념을 깨려 했다고 말을 했고요. 이와 달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1주년을 즈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두 사람이 메시지가 다르죠. 자, 두 사람의 메시지는 각기 다른 지지층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 대선 이후에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발간한 대외비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인데요. 보고서는 3,000명의 패널이 응답한 자료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6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덩어리가 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등 평화 그룹이 37.7%, 능력주의 보수 그룹이 21.5%, 친환경 신성장 그룹 18.8%,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 9.3%, 민생 우선 그룹 6.4%, 배타적 개혁 우선 그룹 6.3%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다만 대외비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치학자인 이관후 박사가 피렌체 식탁에 지난해 9월 2일 기고한 글을 참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덩어리가 큰 평등평화그룹은 복지와 노동, 민족주의, 균형 외교 등 한국 진보의 전통적인 어젠다를 지지합니다. 대체로 30대에서 50대 여성이 많고요. 남성 중에서는 50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86세대라고 하는 그룹이 많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호남이 다수이고요. 대신 환경이나 젠더 등 우리가 새로운 진보 진영의 가치라고 하는 이슈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대표하죠. 취임 1주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라든가 평화, 억강부약 이런 메시지에 크게 호응할 만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경기지사 김동연의 메시지에 가장 크게 호응할 그룹은 사실 세 번째 덩어리인 친환경 신성장 그룹입니다. 이들은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되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을 중시하지만 혁신으로 대변되는 신산업, 그러니까 전통산업보다는 신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이슈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투자와 기후, 글로벌 등을 강조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메시지와 상당히 결이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 시절을 떠올려 보면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혁신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신성장 그룹과 김동연 지사의 이 궁합은 상당히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신성장 그룹의 경우에는 이 능력주의 보수 그룹,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이 그룹과도 연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평등 평화 그룹과도 연대할 수가 있는 굉장히 유연한 집단입니다. 정당에 대한 일체감, 그러니까 당파성은 상당히 옅은 편이고요. 이를테면 이제 굉장히 지향점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모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논리적으로만 보면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평등평화그룹의 스윙모터층인 친환경 신성장 그룹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 신성장 그룹은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생각이 통하지만 이 노동운동,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평등평화그룹이 노동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져도 사실 민주당의 간판으로 대권이건 광역단체장이건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정치인은 덩어리가 큰 평등평화그룹을 노리는 게 좋지 친환경 신성장그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덩어리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행정가로서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가 상당히 돋보이고 통합적이고 확장성을 담보하는 듯 보이지만 차기 대선 국면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2018년 경기지사로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분당이나 과천 등 경기도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고소득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앞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가장 확장성이 좋은 사실은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겨냥하면서부터는 사실 메시지에서 평등 평화 그룹을 겨눈 그런 경향이 짙어졌거든요. 그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대출 얘기뿐만이 아니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전형적으로 운동권의 세계관이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소구력을 가질 만한 대외 인식인 셈이죠. 자, 그리고 유권자 사이에서 정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정치인들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와 정서적 양극화라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20대 대선에서 부정적 투표, 그러니까 반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해 강하게 추진되는 투표 선택, 이 비율이 31.7%에 달했습니다. 전체 투표한 사람의 10중에 3명 이상이 부정적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조사 대상이 된 17대, 18대,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도드라지게 높은 수치인데요. 17대에서는 19.1%, 18대에서는 21.5%, 19대에서는 19.1%로 부정적 투표의 비율이 20대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한국 정치가 이 혐오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자, 논문을 쓴 가상준 교수 역시 이에 대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혐오가 중요한 투표 선택 기준이었다고 썼습니다.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지금의 한국 정치, 한국 대선은 상대에 대한 혐오를 요령 있게 동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겁니다. 한마디로 김동연 지사 같은 스타일의 장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가 되죠. 아마 김동연 지사의 꿈은 대선에 가 있을 겁니다. 김동연 지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차기 대선 도전은 국민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자, 과연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바깥의 스윙 보터층에도 구애할 수 있는 확장성이 강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민주당이 입당하기 전인 2021년 9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 언제까지 양당 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겠느냐. 자,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도 양당 중 한 곳에 몸을 맡기긴 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여전히 김동연 지사가 양당 구조를 극복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만 놓고 보더라도 본인도 그 꿈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의 길과 다른 김동연의 길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머니볼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가는 대권 행보,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를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